사실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지표.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책이 나왔을 때 과연 내 집 마련해야 되나? 당장 달려가서 집을 사야 되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가격이 내릴 거니까 기다리면 되나? 어디라고 정부 보도자료에 딱 찍진 않았지만 지나이스가 딱 찍어서 말씀드린 이 지역들 가격 앞으로 유심히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지나이스입니다. 3월 19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야, 이 뉴스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났어요.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 내 집 마련하려던 분들, 갈아타게 하려던 분들,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장님들까지 정말 난리가 났는데, 이전에 잠삼대첩이라고 해서 잠실부터 삼성, 청담, 대치까지 이렇게 묶여 있을 때도 사실 굉장히 거래가 힘들다 했어도 한 3년, 4년 지나면서 24년도에 굉장히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그런데 사실 갑자기 돌연 올 2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했어요. 개인 재산권 침해다 어쩌다 해서 사실 어느 정도는 적응하고 이제 실거주 해가면서 압구정 그 비싼 아파트까지도 실거주하면서 들어가는, 그리고 사실은 목동이나 여의도 같은 경우는 실제 실거주하지 않으면 지금도 현재까지도 매수가 불가능한데 좋은 물건이 거의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했다가 미친 듯이 가격이 너무 올라서 토지거래 지역을 확대해서 지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주말 동안 엄청나게 거래들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3월 24일 이후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매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 실거주보다 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표를 통해서 지금 주택시장이 얼마나 과열이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꼽았던 건 네 가지 요 보도자료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들었어요. 이거를 얘기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만 원인이 된 건 아니었어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 금리 인하. 세 차례 연속으로 인하를 했고 올해도 한 두 차례 정도 더 인하할 예정이다. 우리 심리 안에도 이참에 내 집 마련, 이참에 상급지 갈아타기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기 전에 꼭 매수를 하리라 이러면서 시장이 좀 과열되는 양상이 있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네, 맞습니다. 대출 총량이 리셋되면서 공격적으로 은행마다 영업을 펼치면서 유동성이 확 풀린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게다가 사실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지표. 우리 멤버분들은 저하고 같이 공부한 19개월째 하면서 신문기사 매번 저희가 확인하면서 한 달치, 2주치 신문기사 계속 볼 때 이 19개월 내내 무엇을 확인했어요? 저희가 공급 없다, 10년 내 최저치, 허가량 최저치 이런 키워드로 계속해서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신규 공급 없다.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26년도만 해도 올해의 4분의 1 토막으로 뚝 떨어집니다. 가장 강력한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공급 키워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정돼 있는 거예요. 공급 부족은. 그러니 앞으로 이것을 빨리 개선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땅을 파고 골조를 넣기 시작한다고 해도 3년이 걸리는데 택지 개발하고 또 보상하고 이동하고 어느 세월에 공급을 하느냐 말이죠. 공급 측면에서는 정말 빨간불이 심하게 들어온 상태라는 거 정부도 인식하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그동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면 1년 정도 지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6개월을 했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하면서 확대한 지역에서 분명히 불만이 막 쏟아질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민심을 그냥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
부터 한 6개월 이후에는 풀어줄 수도 있지만 이 과열 영상이 계속 간다? 재지정 또 할 거다. 이러면서 좀 약간 한 발은 걸치고 한 발은 빼는 그런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굉장히 확대돼서 이번에 지정이 됐어요. 풍선 효과를 염두에 둔 정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5년 전에 잠삼대청 지정됐을 때 뭐 역삼은 살기가 안 좋습니까? 반포는 말할 것도 없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빠진 최대 수혜자가 반포가 아닐까 싶어요. 잠실도 잠실 아랫단에 괜찮은 아파트, 대표적인 게 헬리오시티, 그리고 이쪽 옆단으로 파크리오 같은 경우가 꾸준히 수혜단지로서 계속 갭 투자하나 지금은 입주가 안 돼서 일단은 사놓고 들어오려는 수요들을 흡수하기에 너무 좋은 요건들을 가졌었는데 그 미친 상승장에도 지정이 되지 않았던 이 모든 지역 플러스 용산구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모든 아파트, 네, 재건축이 예정된 개발 예정이 돼 있어서 투기 세력이라고 하는 정부 기준으로 볼 때 유입이 가능한 그런 물건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일반 아파트까지 전체를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풍선 효과에 대한 염려로 이런 대못을 또한 박았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대 지정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인근 지역까지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 인근 지역이 어딜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곳 있을까요? 저는 딱 생각나는 곳이 당연히 마포. 우리가 강남 3구 가격이 오르면 바로 따라 오르는 곳이 마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동구 쪽. 마포에서 새 아파트 쫙 들어온 아현 뉴타운 지역들 하고 또 성동구에서 이제 옥수 쪽에 있는 신축들 요런 곳들 가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신축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살기 좋은 아이들 공부시키기도 좋은 광신구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강동구 쪽에 올파포부터 해서 신축들이 있죠. 그곳까지도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어디라고 정부 보도자료에 딱 찍진 않았지만 지나이스가 딱 찍어서 말씀드린 이 지역들 가격 앞으로 유심히 살펴보세요. 물론 여기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거래 전반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악재가 겹치는 거예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알고 계시는 실거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의 자산가들이 인서울로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는 게 사실상 차단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이걸 자꾸 놓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더 어렵다고 봐요. 뭐냐면 집이 한 채만 있는 상태에서 이것조차도 매도를 하거나 집이 없는 사람만 매수할 수 있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집조차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다주택자는 아예 진입 불가다. 이게 사실 훨씬 더 큰 걸림돌이거든요. 지방 자산가조차도 그럼 네 집 다 팔고 와. 그럼 내가 매수하게 해줄게.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이게 지금 강남 3구 전체와 용산구까지 모든 아파트에 적용이 되는 거죠. 게다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뭐냐면 당장 매수할 때 느껴지는 세금, 취득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이 한 채 있어요. 그 집이 강남 3구에 있을지라도 마포에 집 한 채 지금 사시면 기본세율 1에서 3%로 매수가 가능한데 갑자기 마포구가 또는 성동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은 8%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물론 두 채가 있어서 세 채째부터는 12% 이렇게 취득세도 중과되지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갭 투자를 설령 매수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경우는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일 때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이 이걸 똘똘하다고 해서 나중에 한 채를 남겨서 비과세를 받고 싶다 하시더라도 실거주 2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양도세 비과세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지금 현재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요런 데가 그렇게 해당이 되죠. 동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하고 2년만 보유하면 이 주택 한 채일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규제 지역으로 딱 묶이는 순간 2년 실거주 조건이 딱 붙는단 말이죠. 어떻게든 매도하기 전에 2년 실거주를 꼭 하셔야지만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또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있는데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26년 5월까지 현재는 중과 유예니까 차치하더라도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굉장히 무거운 세금을 다시 매겨야 되는 거죠. 규제가 풀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보다 더 무서운 게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하면서 집값도 좀 작고 안정화되고 모든 게 좋아질까? 글쎄요, 저는 좀 아니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그 지역들의 가격이 좀 내려간다 싶으면 정말 실거주 하실 수 있는 분들, 강남 3구, 용산구에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기회 어떻게 잡느냐? 이건 사실 네이버에도 안 나와요. 여러분이 직접 발로 뛰시고 가보세요. 부지런히 내가 원하는 그 아파트 꼭 들어가서 우리 아이 이번 기회에 대치 들어가서 지금 5학년, 6학년일 때 이사 가서 지금부터 쭉 공부시키고 싶은데 이참에 한번 실거주 가능한 사람한테만 팔아야 되니까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꼼꼼히 찾아보시면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 경우 금매를 잡아볼 수 있는 좋은 시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그림에서는 근본 정책이 굉장히 모순된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집값이 급하게 오른 그 원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원인이 뭐냐면 공급 부족이거든요. 이 공급 부족을 그래 당장 어떻게 집을 지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공급 부족을 가중시키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매물로 물건이 나오지도 않고 전세 물건까지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왜? 내가 매수하면서 당장은 못 들어가니까 요거 전세 맞춰놓고 좀 돈 좀 더 벌어서 2년 뒤에 또 우리 아이 중학교 갈 때쯤 4년 뒤에 들어올 생각이었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그런 매수세까지도 다 끊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공급, 지금 전세가 얼마나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 공급이 더 줄어들게 생겼다. 여러분 신축만 공급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축이 시장에 나오는 거 이거조차도 공급인데 그 공급조차도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정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들이 펼쳐질 때 그 정책을 꼬집고 그 정책을 펼친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러기 전에 이걸 내 상황에, 내 자산 상황에, 우리 집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똑똑한 투자자이자 자산가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면서 그럼 우리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19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강남 3구, 용산구 전 지역 아파트로 확대됐고요. 이후에 과열 양상이 계속된다면 인근 지역까지 확대 지정은 물론 규제 지역, 즉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대못을 좀 박았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책이 나왔을 때 과연 내 집 마련해야 되나? 당장 달려가서 집을 사야 되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가격이 내릴 거니까 기다리면 되나? 이 모두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답은 아니에요. 추가로 지정된 곳들 중에서 꼭 팔아야 되는 물건들이 나올 수 있다. 그 물건들은 네이버에 올라가기 전에 그런 금매라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 이사 가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꾸준하게 임장 가시고 소장님한테 연락하셔서 좋은 물건 있을 땐 브리핑 받고 실거주로 들어가기엔 어쩌면 그동안 너무 갑자기 많이 올라서 이젠 못 들어가겠네 했던 넘사벽인 그 지역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꾸준히 임장 가면서 물건을 검토하는 그분들에게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26년, 27년, 28년까지도 물론 28년 이후는 올해 착공하는 물량들이 다시 잡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26년, 7년까지 공급이 굉장히 서울 지역에 부족합니다. 전세가는 이미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요. 매매가도 단순히
이번이 2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만이 아니라 금리 인하, 또 인하 예고, 또 유동성이 풀리면서 상승 기조의 엑셀러레이터가 돼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지자체, 서울시의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 지정 효과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보면 정말 내 집 마련하기에는 좋은 기회로 작용을 하실 수도 있다. 풍선 효과로 넘어갈 수 있는 마포, 성동, 또 광진구까지, 또 강이남 쪽에서는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동작구나 강동구까지 지켜보시면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시장 왜곡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항상 꾸준히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그 공부 저하고 꾸준히 같이 할까요? 혼자 하는 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이번 규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들 한번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사실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모인 거 그것이 결국은 시장이고 심리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좀 한번 알려주세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런 강력한 규제도 나오지만 우리 가정이 좀 더 좋은 곳에서 살면서 우리 아이 공부시키고 또 자산도 좀 늘려가려는 그 건강한 생각은 멈추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탄탄한 자산가로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응원할게요. 오늘도 미라클